오늘은 마트나 대형마트 또는 뭐 동네 편의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이용자분들, 고객분들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가 적용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사업주가 상행위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식당이나 큰 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요즘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은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인 고객분들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사고 쉽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 보이는 이 내용도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드렸던 손해사정 사례의 손해사정서고요. 저희 손해사정사가 하는 주된 업무는 손해를 평가해서 이 손해사정서로서 업무가 진행되는 게 주된 업무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분께서 마트에 방문을 하셨고, 마트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는데 문턱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여닫이문의 그 어떤 탄력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다치게 되셨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사례였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주가 자신의 영업장에 어떤 생기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의한 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어떤 보험인데요. 요즘에는 다 웬만한 그 사업장들은 이러한 비상위험에 대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례처럼 피해자분께서는 우선 사고 당시에 본인의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뒤꿈치 모습을 사진으로 다 이렇게 남겨두셨고, 그리고 119를 이용하셔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았던 내용들,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똑똑하셨던 게, 내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손해사정 제가 위임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진행할 때 굉장히 용이했던 내용이었고요. 보게 되면은 이분께서는 이 뒤꿈치가 이 문턱에 찍히면서 심하게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 1년 정도 치료받았지만 발목에 그 움직임의 통증이라든가 제한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여기 흉터까지 생긴 상황이었고 1년 동안 치료비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손해액에 평가해서 보험사에 이제 손해사정서가 들어가고 그 내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고 당시에 입증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면 차후에 피해자분이 과실이 생각보다 적은 내용의 어떤 사고인데도 과실이 높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마트라든가 식당의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이 없는 걸로 변질돼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해당 사고 사업장 마트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다쳤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다리에 이렇게 다치거나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심각하게 다친 경우라면은 119를 이용하셔서 병원에 가신 다음에 차후에 119 구급 활동 일지랑 119 구급 증명원이라는 걸 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고 경위 시간, 사고 접수자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의 증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입증 자료가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지만 신고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사고 위치에 대해서 다리를 대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설에 하자가 명확히 있었구나,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해당 사고 사업장 마트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뭐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특약으로서 그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들어있고 그 부분이 접수가 돼서 보상 처리가 된다면 그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위자료라든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에 뭐 간병비, 향후치료비, 그 다음에 이분께서 1년 동안 들어간 치료비에 대한 기왕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액을 다 보상을 해주죠. 한도 내에서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소규모 마트 같은 경우나 이제 소규모 식당, 뭐 공중접객업소 중에 뭐 옷가게 등등 그런 데는 이제 영업배상 책임을 가입을 안 하는 데가 있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특약을 빼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낮은 이제 담보로서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사고가 크게 발생을 해서 후유증이 남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일시수익액이라던가 이제 피해자분의 손해에 합당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분은 결국은 그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신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적게 하거나 안 한 상황이다 보니 그 소에 대한 또 배상 의무를 이행하시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후에 이제 소가 들어오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니까요. 물론 과실 범위는 있어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해자가 되고 이용한 고객인 손님은 이제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쌍방의 어떤 과실 범위가 이제 다툼이 생겨서 책임 범위만큼 이제 배상을 받고 정리가 되지만, 이제 심각하게 다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애가 뭐 크게 남는다,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척추 압박 골절이라든가 다리에 뭐 양복사 골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회 상황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중고가 또 되는 거죠. 그 사업장에서는. 오늘 이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분이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재반 증거들을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현장 가서 사고 현장의 계단도 다 사진 촬영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기승전결로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는 한시장의 부분이 승인이 나서 이제 정당하게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거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자동차 보험이랑 틀리기 때문에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피해자분들께서 본인께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다 지불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기 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차후 청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기왕치료비라 그래서 이분께서 1년 동안 치료비 내역을 또 이렇게 정리를 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이 되고요. 물론 이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 내용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범위, 그러니까 책임범위가 이제 적용이 돼서 본인의 손해액에서 그거는 이제 상계가 되겠죠.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마트, 특히 대형 마트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안전을 100% 유지할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영업 시간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 이물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사업장 내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나 관리자가 항상 체크해가지고 청결을 유지하고 위험물을 이렇게 다 해소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은 부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사업주분들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셔서 안전에 항상 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례로서 보면은 처음에 사고 경위라던가 사실관계가 입증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험 접수는 결국 그 사고 장소인 영업장에서 이제 보험회사에 접수를 우선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후에 증거가 없으면은 또 사고 경위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 피해자분한테 과실이 더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냈고 원인이 무엇이고 왜 내가 다치게 됐고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지만 그 사업장 측에 책임을 물어서 보험 접수가 이행되고 보험 접수가 됐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정확하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한시장이라도 잔존한다면 보상 범위는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사고가 나셨을 때 저희 보상의 공손에 한번 문의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우선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보상의 공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